안녕하세요. 양자역학이라는 주제로 선문 스피치 발표를 하게 된 2학년 9반 21번 이상호입니다. 제가 우리 반 중에 아마 PPT를 준비하지 않은 유일한 학생이었던데요. 결코 제가 PPT를 준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현대 물리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짧게 쓰겠습니다. 고전역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으로 나뉩니다. 고전역학은 19세기 때 완성된 역학이고요. 상대성 이론은 20세기 때, 그리고 양자역학도 20세기 때 발전된 물리학입니다. 고전역학에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뉴턴 역학, 전자기학, 열역학이 있는데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뉴턴 역학은 뉴턴의 제3법칙 같은 그런 법칙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상대성 원리,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흔히 물리학을 배운다고 하는데 물리 1, 물리 2에서의 내용은 대부분의 고전역학에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뉴턴 역학은 뉴턴의 제3법칙, 그리고 전자기학, 전기와 자기의 작용 같은 것을 배우고 있고, 상대성 이론도 배우고 있지만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조금 다릅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전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런 가장 최신에 나온 물리학인 양자역학에 대해서 물리책이 다루는 것, 저희가 배우는 물리책을 다루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알리고 싶어서 양자역학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고전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거시세계에서의 물리학을 다루고 있는데, 거시세계에서의 물리학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의 범위와 우주까지의 범위를 다루고 있고,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의 범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시세계의 범주라고 하면 원자, 전자, 분자 등을 나타냅니다. 그럼 양자역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흔히 띄어서 말하면 좀 더 설명하기 편합니다. 양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물리에서 배웠듯이 양자화 되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가 띄엄띄엄 떨어져서 떨어진 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역학은 역자를 사용해서 힘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힘을 받는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소개해드리려면 빛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빛이 고전역학에서는 고전역학 말 19세기 말에는 빛에 대해서 기술하는데, 빛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흔히 빛은 전자기파라는 흔히 물결과 소리 같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배우려 지난 시점에서 많은 실험들이 발견되는데, 이 실험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 실험에서는 빛이 파동으로서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 하나가 정전효과가 있습니다. 정전효과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얼마 전에 수행평가로도 했고, 빛이 이때는 입자로서의 성질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을 상보성 원리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빛이 파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을 양자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원자에 대해 설명하는데 1911년쯤에 러더퍼드가 원자 모형을 제시합니다. 원자 모형은 그 전에 발견된 원자핵과 전자가 이렇게 전자가 궤도를 이루면서 원자핵 주위를 도는 건데, 이때 원자의 궤도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전자가 궤도를 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보어가 원자 모형을 제시하는데, 이때는 모든 궤도에서의 전자가 도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떨어진 몇 개의 궤도에서만 전자가 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리 문제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N은 1, 2, 3, 4로 떨어져서 전자가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지는 것을 양자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양자화 되어 있다는 것을 양자화가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 원자 모형을 통해서 더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의 예로 선 스펙트럼인데, 이렇게 띄엄띄엄 나타나져 있잖아요. 이것도 양자화 되어 있다는 실험 결과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과 원자가 양자화 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원자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통해서 양자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보어의 원자 모형을 통해서 수소의 양자화 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헬륨 그리고 더 많은 전자를 가진 원소들은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게 행렬역학인데, 이것은 수학적으로 양자화 되어 있음을 표현한 것이고, 파동역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파동함수로 전자의 존재를 예측하는, 전자를 파동으로 나타냄으로써 기술하는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은 따로 시작했는데, 행렬역학은 수학적으로 이 전자가 띄엄띄엄 떨어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된 학문이고, 파동역학은 전자가 파동으로써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결국에는 결과가 같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이 결국에는 양자역학,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것이 결국엔 양자역학을 의미하는데, 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자가 있으면 파동과 입자의 두 가지 성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8분 45초.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어려워요. 이건 말하고 싶었던 거 다 말하신 건가요? 아니요, 뒤에 양자역학에 대한 해석 부분을 했는데, 이게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일부러 뺐습니다. 네. 왜 양자 역학인가요? 양자역학 처음에 설명했는데, 양자라는 것이 띄엄띄엄 떨어진 것을 나타냈는데, 빛과 원자의 성질을 찾다 보니까 원자에서 전자가 띄엄띄엄 떨어져서 궤도를 도는 것을 확인했고, 빛이 양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막 고전 역학에서는요, 뭐 작용 반작용이라든지 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법칙들 같은 게 있잖아요. 양자 역학에서는 그런 것도 있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양자역학은 제가 뒤에서 설명한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양자역학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수학에 관련되어서 물리학을 표현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물리학자들도 이것이 수학적으로 기술됐다는 것만 알 뿐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미시세계 굉장히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실험적으로만 관측할 뿐이지. 근데 고전역학에서는 우리가 직접 일어나는 현상들을 적응 반작용 같은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미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뭔가를 딱 정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양자역학에 대한 해석이고 그 해석들도 물리학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저거를 실제로 어디에 이용할 수 있나요? 저희 물리 문제로도 나오고 있고 전자학계도 에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반도체나 반도체에서 실제 우리가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반도체 같은 것밖에 없고요. 원래 이론 물리학이라는 것이 완전히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서 학문뿐입니다. 질문 없으면 네. 양자역학에 있어서 최고의 물리학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성 이론에 있어서는 아인슈타인이 혼자서 다 모든 것을 이론했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리학자들이 회의와 막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양자역학인데 여기서는 보어가 굉장한 대표적인 해석인 티펜하겐 해석을 보어가 말하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